경제신문을 읽어줘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40년 육박 송파동 노후 단지 재건축 쟁걸음 5,000가구 주거타운으로 변신, 가락 3입 사업 속도 가장 빨라, 송파 미성 추진위 승인받아 한양 2차는 신속통합 기획 적용. 서울 송파구 송파동 일대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송파동에는 40년차를 바라보는 단지들이 붙어 있어 재건축 진행 단계도 비슷하다. 재건축이 끝나면 5,00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촌이 형성돼 송파구에서도 새로운 인기 주거타운으로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락 3익 맨션 사업 시행 인가 준비. 송파동 노후 단지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은 가락 3익 맨션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건축위원회를 열고 가락 3익 맨션 재건축 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38년차 936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30층, 15개동, 1,531가구, 공공 173가구 포함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 중이다. 네, 다 비슷한 내용이고 오금동 잠실 한양 3차는 지난해 3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201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2년 만이다.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해 전 단계인 건축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은 오는 8, 9월께 심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85년 지어져 올해 38년차를 맞은 이 단지는 총 3개동 252가구 규모다. 소규모 단지이지만 용적률이 152%나 낮아 사업성이 높다. 별로 임팩트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GTX가 띄운 수도권 공시가 인천 30%, 경기 23% 역대급 상승. GTX-B 연결 연수구 집값 33% 상승. C노선 추가된 의왕도 39% 급등. 서울은 노도강 등 외곽이 견인. 잠실 5단지 한남더일 20%대 올라. 지방해상 충남, 충북, 제주 상승. 작년 70% 뛰었던 세종은 하락.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특징은 중저가 주택이 많은 시도의 상승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선 인천이 전국 최고 수준인 29.33% 급등했고 충북, 강원, 제주 등도 지난해 대비 상승폭을 크게 키워왔다. 집값이 서울, 강남 등에서 외곽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급등한 여파가 공시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서울의 올해 공시가 상승률은 14.22%로 지난해 19.89%에 비해 상승폭이 5.67% 감소했다. 집값 상승 피로감이 누적되며 상승세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방에선 강원, 제주 등 그동안 부동산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70% 넘게 급등한 세종시가 하락하는 등 지역별 온도차가 극명했다. 이날 발표된 공시가격은 2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4월 29일 결정 공시된다. 이 절차를 하면은 실제로 공시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제, 금융, 주식 떼창할 날 다가온다. 엔터주 부활의 노래. JYP 하이브 YG 올 초부터 주춤. 어닝 서프라이즈로 반등 성공. BTS 트와이스 해외 공연 기획. 온오프 동시 진행돼 매출 뛸 듯. 메타버스 사업도 실적 견인 전망. 이 중에서 저는 JYP만 있습니다. 올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휘청이던 엔터테인먼트주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다. 경기활동 재개, 리오프닝과 함께 오프라인 콘서트가 하나둘씩 개최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트와이스가 공연한다 해가지고 JYP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JYP 22일 8.48% 급등한 56,300원의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서만 15% 뛰었다. 같은 기간 YG 엔터테인먼트 12%, SM 6%, 하이브 2% 등 다른 엔터주도 상승을 타고 있다.
아티스트 소통 플랫폼인 DOU도 이 기간 16% 뛰었다. DOU 해서 공모주 해가지고 이것도 조금 먹었습니다. 엔터주는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내리막을 걸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리오프닝 기대가 사그라든 영향이다. 여기에 페드의 갑작스러운 조기 긴축 예고도 성장주로 분류되는 엔터주 주가에 부정적이었다. 하이브는 작년 고점 대비 40% 넘게 하락했고 나머지 엔터주도 30%가량 조정받았다. 전문가들은 엔터사의 수익 구조가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티스트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팬데믹 속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냈다는 분석이다. 이한영 DS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과거 엔터사 실적은 공연 매출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컸지만 최근에는 음반 매출이 증가하면서 기초 체력이 탄탄해졌다고 설명했다. 올 초 악재로 작용한 리오프닝 지연 문제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BTS는 2년 반 만에 지난 10일과 12에서 13일 국내 오프라인 콘서트를 열었다. BTS를 비롯해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등은 올해 미국과 일본에서 콘서트를 할 계획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엔터 4사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YG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엔터사의 지식재산권과 메타버스 관련 신사업도 눈여겨볼 만한 설명이다. 하이브는 두나무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사업을 시작한다. 그렇군요. 장기적으로는 엔터 4사 내에서 덜 오른 종목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며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JYP 불타기를 해야 되나? 두 번째, 다시 코스닥의 시간. 수익성 회복 더 빨라. 금리 불확실성 거친 나스닥. 반등 발맞춰 코스닥도 꿈틀. 인플레 마친 마진 축소 압력 속 SW 바이오 비중 높은 코스닥. 코스피보다 이익 훼손 우려 적어. 올 들어 지난달 중순까지 20%가량 빠지며 가파르게 하락했던 코스닥 지수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국내외 성장주 투자 심리가 위축돼 코스닥 시장도 연초 강하게 조정받았다. 그러나 이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이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미국 성장주뿐 아니라 코스닥 시장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대형주와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이익 증가율 격차도 줄어 코스닥 시장의 이익 동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 다시 눈을 돌릴 때가 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코스닥 이익 신뢰성 개선, 코스닥 시장 상장사들의 펀더멘털이 긍정적으로라는 것도 호재다. 2020년 6월 이후 코스닥 시장 기업의 주당 순이익 EPS 증가율은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에 비해 부진했다. 하지만 최근 유가증권 시장과의 격차가 1%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지난 18일 기준 코스닥 시장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은 12%로 유가증권 시장 14%와 크게 차이가 없다. 지난해엔 이 격차가 10% 이상 벌어졌다. 인플레이션 시기가 도래했지만 코스닥 시장 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훼손 우려가 적다는 장점도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다. 원자재 투입 비중이 낮은 미디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업종이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7%에 달하고 있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유가증권 시장 영업이익률은 원자재 비용 부담에 올해부터 7% 안팎으로 정체된 반면 코스닥 시장 영업이익률은 작년 초 8%대에서 11%대로 상승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전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업종은 헬스케어, 소재, 필수 소비재 등이다. 헬스케어 업종은 고점 대비 약 20%를 낙폭이 20% 웃돈다. 올해 영업이익률은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 경기 소비재 순으로 높을 것이라고 신한금융투자는 예상했다. 마지막 종합면. EU 러 원유 수입 금지 검토, 국제유가 $110 재돌파.
WTI 브렌트유 7%대 급등, 에너지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이유, 미 영이어 수입 중단 논의, 의존은 높은 도거리 헝가리는 반대,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당해 유가 당분간 널뛰기 불가피. 독일 같은 경우에도 2050년 거기 탄소 제로 한다고 했는데 2035년으로 바꿨습니다. 국제 유가가 7% 이상 급등하며 배럴당 110달러 선을 다시 넘어섰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러시아 원유 수입을 중단하면 세계적인 원유 공급 부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EU가 당장 금수 카드를 빼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1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원유 4월 물이 7%가량 오른 배럴당 112달러에 마감했다. WTI가 종가 기준으로 배럴당 110달러를 넘긴 건 지난 8일 이후 약 2주 만이다. 같은 날 영국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7% 상승한 배럴당 11.115달러 장을 마쳤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사태 추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변동성이 확대됐다. 미국이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계획 중이라는 소식의 공식 발표 직전인 지난 7일 WTI 선물은 장중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섰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40달러에 근접하며 2008년 7월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미국 셰일 업계도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셰일 기업들은 최근 6개월 동안 유전 시추공을 20% 이상 늘리지만 셰일 오일 등의 생산량을 대폭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투입 비용 대비 생산성이 좋은 시추 미완공 유정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시추공이 늘어났다고 해도 신규 DUC 확보에 투입되느라, DUC라는 건 필요한 경우 즉각 생산이 가능한 유정을 얘기합니다. 셰일 오일 등의 증산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얘기다. 네, 경제신문을 읽어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